제 마인드맵을 띄웠습니다. 이제 잘해야 되는데 걱정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논의를 하려면 최소 회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희는 이제 푸푸드 아카데미로 다 왔으니까 푸푸드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벤트 시스템을 설계하는 걸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물론 제가 푸푸드 아카데미의 시스템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건 완전 독립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치고 그럼 저희가 이거 지금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나 힌트를 제가 이쪽에 좀 적어놨어요. 저희가 처음에 제가 요새 맥을 썼더니 한영키가 바보가 됐어요. 한영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익숙해서 쓰는 거고요. 이게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8.0까지는 무료예요. 그래서 네, 8.0까지 무료고 2020 버전으로 가면 1000일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3년이면은 뭐 그렇게 다 쓸 수는 있지만 계속 무료로 쓰실 거면은 저는 이거 대학생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처음 이거를 썼었고 그때 이 회사에 제가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거 개인 업무하는데 회사 업무하는데 쓸 건데 괜찮냐? 라고 물어봤더니 네 쓰세요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업무할 때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이 뭐 특별하게 좋다라기보단 가벼워요. 거의 되게 가벼운 프로그램이라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안 좋은 점은 모바일이랑 연동성이 좀 낮아요. 파일로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온라인 저장 부분이 조금 약해서 뭐 쓰실지 말지는 좀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맵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푸푸드 아카데미에서 이벤트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기존의 현업은 어떻게 일하고 있었나? 얘기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런 거죠. 출석 이벤트라던가 아니면은 클릭 이벤트.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클릭하세요. 근데 푸푸에서 사실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거는. 네. 그럼 있다고 치죠. 있었다고 치고 만약에 이벤트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이시면 거의 구글 독스를 열어서 신청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구글 독스를 열어서 신청을 받았고 당첨은 어떻게 시켰을까요? 당첨은 수기로 당첨 후 안내. 당첨 후 수기로 안내.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하셔서 이제 자동화 시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하실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 종류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벤트 종류 중에서 기존에 저런 식 그냥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걸 보통 클릭 이벤트라고 해요. 그냥 참여 이벤트를 클릭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클릭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벤트래. 클릭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종류 중에 여기 뒤에 제가 써놨는데 자동 참여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면은 자동으로 참여되는 케이스. 자, 그리고 또 구매사은 이벤트라고 해서 구매를 한 후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어떤 특정 기준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매사은 이벤트. 이거는 이제 특징이 돈이나 포인트로 경품 같은 거를 저희가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쓰는 게 출석 이벤트 같이 고정 형태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이벤트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날짜별로 클릭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내에서 뭐 여러 군데 화면에 가서 뭐 5개를 모아서 무슨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수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당첨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예산 관리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었겠죠? 조금 더 사이트 시스템이 복잡한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예산 관리를 하는 화면이 있었을 거예요. 어드민 ERD 같은데. ERP 같은 데에
한영. 네, 어드민이나 아니면은 내부 시스템 내에 예산 관리하거나 지출 결의를 하는 페이지가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회사가 조금 고도화되면은 보통 내부에 인트라넷 시스템에 이런 자동 결제, 지출 관리 프로그램들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가까지 저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풋풋이 나중에 한 200명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담당자만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막 이벤트를 막 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드릉드릉해요. 그럼 이제 담당자인 민태님이 혼자서 이제 팀장님이 승인을 하려니 너무 피곤해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다 보려면. 그러면 여기에 승인 관리도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승인 관리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다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걸 기준으로 승인 처리. 그러면 이 이후부터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를 저장을 해놓은 걸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날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까? 완료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완료건은 나중에 조회를 통해서 유사 이벤트를 기획할 때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참고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나중에 이벤트 진행했던 거를 또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할 때 기존에 어떤 항목들을 보면은 참고가 될까요? 참여자 수. 참여자 수. 그럼 실제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 수도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트래픽이라던가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산도. 예산이나 실제 집행액도 관리할 수 있죠. 담당자 정보도 남겨두면 좋겠죠. 아니면 외주가 꼈어요? 그러면 대행사 정보도 남겨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럼 내부에서 이벤트를 무조건 관리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데 만약에 풋풋이 더 커져서 거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등록을 누가 시킬까 해서 이거 내부 팀 10명이 아니라 셀러, 판매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벤트 직접 생성하게 할 수도 있겠네? 까지 퍼져나가면 여기에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자가 팀원일 수도 있고 외부 판매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입점 판매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지금까지 조사한 걸 바탕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현업이 원하는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 이벤트의 가장 큰 목표는 트래픽이다. 그럼 이벤트 목표는 이벤트를 많이 빠르게 운영하려는 목표는 트래픽 관리, 그 다음에 전환율 관리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트래픽이나 전환율에 대한 것도 완료건에서 나중에 체크를 하는 게 좋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쪽으로 옮겨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얘기를 계속 속으로 중얼중얼 말하면서 저랑 지금 일할 때도 진짜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많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